여러분은 말렴소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천연기념물 217호 사냥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DMZ 병사들은 얼굴은 염소를 닮고 궁둥이는 말을 닮은 사냥을 말렴소라고 명명해 불렀습니다. 참 그들의 상상력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렴소는 말과 염소 사이에서 태어난 F1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몽골은 북한에 군마 7,378피를 지원했습니다. 대초원을 누비던 몽골 말은 전쟁터 한국 땅이 비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몇 마리가 대열을 이탈해 방황하다가 미처 주인을 따라 피난하지 못한 염소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피차 애로운 그들은 사랑하게 되고 그때 말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말렴소가 태어났다는 꾸며진 얘기를 군인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DMZ 자연은 오랜 세월 동안 온통 상상력으로 묘사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그곳에서는 인간이 손 하나 까딱 안 한 자연이 있다는 그런 철석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DMZ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선 그곳의 높은 인구 활동을 무시하고 하는 말입니다. 군인은 말이죠. 인구조사, 즉 센서스에 잡히지 않는 인구입니다. 투명인간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8월 말 현재 화천군 인구는 24,619명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인구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3개 사단 군인들을 합하면 5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그 좁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높은 인구 밀도에다가 군대의 훈련 이런 따위를 무시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요인들을 무시하고 전혀 그곳은 심리에 가다 사람이 한 사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무인지대로 묘사하는 것은 참 우리가 DMZ 자연을 평가하는 실수 중에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DMZ가 우리에게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공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때문에 DMZ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도 잘 보존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사실 DMZ 생태계 조사는 청정협정 그 이듬해인 1954년 민통선 지역 토지 이용도를 조사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40여 년 동안 정부기관, 그 다음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자연 생태계 조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이들 조사를 통해서 그곳 DMZ 자연은 전쟁과 냉전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렵게 천이해가고 있다는 점도 꾸준히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천이란 말은 어떤 생물 군락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식물 군락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리 속에 있는 DMZ 자연은 여전히 자연의 천국, 손 하나 까딱 안 한 숲,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지구촌 단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라는 관심과 애정 때문에 우리는 DMZ를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만 묘사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DMZ의 민 얼굴은 어떤 것일까요? DMZ는 한때 사냥을 말렴소라고 불렀던 것처럼 열먹어를 기밀성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군인들에게 두드러기를 돋게 하는 풀이 있다고 해서 두드러기 숲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고기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어쩌면 이 물고기는 해방되던 해에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해방고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서지방에 살고 있는 그 돌고기를 군인들은 해방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고라니는 원래 원산지가 중국이지만은
중국 대륙에서조차 멸종 위기의 희귀종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DMZ에서는 지금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야생동물입니다. 6.25 전쟁 전에는 이름도 없던 식물이 난데없이 토종을 몰아내고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넓은 들판은 초지로 변했으며 그 옛날 학교 운동장은 늪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DMZ 민 얼굴인 것입니다. 6.25 전쟁과 오랜 냉전 기간이 DMZ 자연 생태계를 지금 새롭게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DMZ 자연 생태계에서는 예전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예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존재하는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 옷을 갈아입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체질 개선까지 이루어진 셈입니다. DMZ 자연은 과거 60년, 70년 전에 중부지방에 있던 자연과는 전혀 생소한 색다른 자연이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이 자연의 천국이라고 하든 말든 그곳의 자연은 제 갈 길을 간 것이죠. 길가의 민들레는 노랑 저고리, 촛돌맞이 우리 아기도 노랑 저고리. 강소천의 그 민들레는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서양 민들레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원도 양구는 9개의 고지전으로 회복한 땅입니다. 이들 고지가 모두 민들레 영토입니다. 옛 동서독의 국경, 우리가 그리니스 반트라고 하고 있는 동서독 국경은 온통 민들레 밭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융단 폭격의 역사를 쓴 독일의 드레스덴 그 엘바 강가에는 지금 민들레가 엄청나게 피어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그 언덕에도 온통 민들레 벌판입니다. 전쟁터는 어김없이 민들레들이 대벌판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암산 꼭대기 해발 1300m 되는 높은 곳에 그 민들레를 누가 저 산 위까지 옮겨다 놓았을까요? 물론 전쟁입니다. 전쟁 물자에 묻어온 서양 민들레가 저 높은 곳에 자신들의 영토를 만들고 포탄으로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데 매진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왕성한 번식력으로. DMZ는 돼지풀의 영토이기도 합니다. 서양 민들레처럼 바로 전쟁 물자가 이 돼지풀의 운송책입니다. DMZ 돼지풀은 보통 단풍잎 돼지풀과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돼지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단풍잎 돼지풀은 6.25 전쟁 때 일본을 거쳐서 전쟁터로 옮겨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돼지풀은 이 만주에 많이 자생합니다. 따라서 중국군을 따라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미군의 군화 워커와 중국군 군화 상하이 농구화가 이 돼지풀의 숙주인 셈입니다. 돼지풀은 서양 민들레와 함께 지금 생태계 유해 식물로 낙인을 찍혀서 보는 대로 뽑아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에 쉽사리 이렇게 뽑아버린다고 없어질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의 왕성한 번식력, 생활력이 포탄으로 파헤쳐진 전쟁터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DMZ 자연 생태계는 원시림 같은 숲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극복하고 냉전의 환경 변화에 적응해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냉전 자연 생태계의 교실이라는 그 점이 우리가 새롭게 조명되고 값진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